이번에 펴낸 시집 기술자가 등장하는 시간, 이게 제 세 번째 시집입니다. 제목도 그렇고 또 여러 시편들에서 기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노동시냐, 좀 벗어나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면서 나름 자신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기술이라고 하면 고도로 발전된 인간 중심 문명의 상징인데,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나 동물, 식물 등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고 그러한 삶들의 긍정성이나 또 부정성조차도 다 포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기술 같은 것을 이번 시집에서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시집 이후에 16년 만인데요, 너무 오랜만이라 좀 민망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시인이라고 규정한다면 좀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비교적 젊었을 때 선배 시인들의 시집을 읽다 보면 시집 서문에서 부끄럽다라고 쓴 말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부끄럽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인이 왜 이래? 엄살이 세구만,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제 두 번째 시집을 낼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 세 번째 시집을 내면서 그때 그 시인들의 말이 진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상경을 해서 공장 노동을 했습니다. 1980년대였는데요. 산업시대에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경로였지요. 그런데 제가 노동을 시작한 8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자기와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이 고조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인식은 80년대 후반에 활발한 노동운동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1980년대 말에 구로공단에 노동자 글쓰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또 책 읽기를 좋아하던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구로 노동자문학회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대개 글쓰기라는 것이 자신의 삶에 기반해서 쓰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제 노동 과정에서의 경험, 또 자본과 노동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의 경험 등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노동시라고 불렀지요. 그러다 소위 등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다 보니까 아주 이따금씩 시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주로 공장 자동화 기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제가 만든 자동화 기계로 인해서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가 보호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공장에서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기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생각에 기계, 기름, 기술이라는 미적인 상징성을 부여해 본 것입니다. 근대 이후 인류의 노동이 기계와 함께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설정이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도 기계, 기름, 기술이라는 상징을 주관, 객관, 상호주관이라는 삼원론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기계는 하나의 세계, 기름은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힘의 원천, 기술은 그 기계가 구동되는 원리라는 차원에서였죠.
제 삶의 노동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보자는 이런 셈이었습니다. 이 30대에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다가 2003년 막 4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책 만드는 일로 직업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한 까닭은 1990년대 말 IMF 체제가 되고 국내 산업설비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가 시원치 않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착실하고 재밌게 일을 하다 보면 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장에서 쫓겨나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동부, 안기부, 현재 국정원이지요, 경찰서 정보과 뭐 이런 곳에서 공장에 찾아와서 사장 면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 피로도 누적되기도 하고, 또 그때 제 나이가 40대로 접어들면서 한편으로는 21세기로의 전환도 있던 그런 무렵이었는데요. 뭔가 제 삶에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계 일을 하다가 출판으로 전향하는 이런 일이 제 삶에서 필연적인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계와 책은 조금 이질적인 면이 없지 않지요. 하지만 새롭게 무슨 일이든 하기는 해야 됐는데, 무엇보다도 창업 초기자 보니 출판이라는 업종이 많이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판하는 책의 범주도 인문학을 주로 잡았는데, 인문학의 다른 장르보다 돈이 덜 듭니다. 물론 덜 벌리기도 하지만요. 자본도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서 처음에 약간 두렵기도 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별게 아니었습니다. 기획, 원고 수집, 편집, 교정, 디자인, 인쇄, 이런 출판 프로세스가 주문, 설계, 가공, 조립, 설치, 시운전, 뭐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는 기계 만드는 프로세스와 다르지가 않았어요. 단지 소재가 쇠에서 종이로 바뀌었던 정도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계 만드는 일을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판하는 일에서 제가 그 전체 공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에서 노동시라는 것은 80년대 가장 활기가 찼던 시기였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그 주체들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길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범문단적 시인들이 다루는 시적 주제들과 차이를 만들지 않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고전적 공장노동 현실과 그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좋겠지요. 후자는 아예 이제 소수만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단적 시류를 쫓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데 만약 제가 그랬다면 지금보다 잘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으니 현실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미약하나마 제 나름의 목소리를 내본다는 의미 정도지요. 거창하게 기계 3부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하에 제 전망이라면 삶과 노동에 더 밀착해서 다양한 삶의 이모저모를 문학적으로 살펴보는 일, 그래서 그것이 제 삶과 제 시에서 조금이라도 확장성을 갖는다면 아주 다행이겠다 싶습니다. 1980년대와 현재 2020년대의 노동은 그 규모나 형식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노동은 가혹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역설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악화의 형태는 개별 기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하는 기계, 이 기계라는 것은 공장 안에 있는 산업 기계들일 수도 있지만, 진짜 기계는 삼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보잉사, 지메스 등등 이런 글로벌 기업 그 자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운용하는 기술자는 그 기계들의 작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요도하는 WTO, IMF, 월드뱅크, 이런 관료적인 세계 자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노동자들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일은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삶이 소모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거창한 어떤 것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제가 좋아하는 기계에 비유한다면, 작은 나사 하나가 돼서 거대한 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의 삶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